생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시농부 식물집사 이혜솔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틀어서 집안에서 내 손으로 길러먹는 홈파밍 이야기까지 주로 환한 낮의 식물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은 밤에도 집안을 멋지게 빛내줄 식물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바로 플랜테리어 무드등입니다. 숙면에도 도움되고 플랜테리어 효과에도 참 좋은 식물 무드등 만드는 방법부터요,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꿀팁까지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깨어있던 몸이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는 먼저 휴식 상태에 돌입을 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가 깨어있다가 바로 픽 하고 쓰러져서 잠을 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전에는 먼저 강하고 큰 중앙등은 꺼주시고요. 은은한 빛으로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해주면 좋으신데요. 이때 무드등이 그 분위기를 쉽게 만들어줄 수 있거든요. 강한 빛 자극은 줄이면서 부드러운 환경을 조성해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드등에 식물을 곁들여주면 어떨까요? 더할 나위 없이 안정감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실내 공기까지도 신선하게 유지가 되니까 수면의 질까지 향상시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플랜테리어 무드등 직접 만들어 보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중에 식물 무드등 혹은 플랜테리어 무드등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무드등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취향에 맞게 아무거나 구매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만드실 때 어두운 환경에서 적은 빛으로만 성장할 수 있는 식물인지, 또 전기를 쓰기 때문에 안전하게 만들고 관리할 수 있는지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무드등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이 점들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드등 만들기로 가장 추천드리는 식물은요, 착생식물이거든요. 흙에 자생하지 않고 나무 껍질 등에 붙어서 공기 중에 습기를 빨아먹으면서 자란다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렸었죠. 저는 그 많은 착생식물들 중에서 이온한사를 준비했어요. 키우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더 화려한 디자인으로 꾸미고 싶다 하시면 조화나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를 활용하셔도 좋고요. 조명과 화분이 분리되는 형태라면 선인장이나 다육식물을 활용해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장식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흙이 아니라 돌을 사용하시길 추천을 드리는데요. 흙은 아무래도 먼지가 날리기도 하고요. 한번 물에 닿으면 오랫동안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전기를 이용하는 무드등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대신 요즘은 이렇게 예쁜 장식돌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원하시는 컬러를 고르셔서 한 가지만 이용을 하셔도 좋고요. 층층이 섞어가면서 다양하게 이용을 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무드등에 식물이 담길 요 화분에 돌을 넣어줄 건데요. 저는 집이 주로 화이트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화이트 돌을 이용해 볼까 해요. 그리고 그라데이션을 한번 준 다음에 흙이나 토양을 연상시킬 수 있는 갈색 돌을 넣어줄 건데요. 플랜테리어를 하실 때는 자연스러운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컬러들을 사용하시면 좀 더 효과가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갈색 돌을 사용해 볼게요.
자, 이렇게 돌을 넣어서 화분을 꾸며봤다면 이제는 착생식물 이온한사를 넣어줄 텐데요. 이온한사 같은 경우는 물을 따로 주진 않아도 돼요. 그렇지만 한 번씩 습기를 머금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물 속에 한번 살짝 빠뜨렸다가 닦아준 다음에 넣어줄게요. 그리고 닦아줄게요. 닦아주셨으면 이제 화분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화분과 무드 등을 연결해 주시면 끝이에요. 물에 담갔다가 빼는 과정이 조금 불편하시다면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조금씩 물을 주시는 것도 좋은데요. 플랜테리어 첫 번째 강의에서 제가 물주전자 입구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죠. 조금씩 천천히 물을 주기 위해서는 입구가 이렇게 작고 길다거나 소스통을 활용하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마지막으로 식물이 담겨 있기도 하고요. 전선을 이용하는 것이다 보니까 안정감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 밀림 방지를 해줄 수 있는 이렇게 실리콘 매트 등을 깔아주시면 좋습니다. 이온한사는 착생식물로 따로 물을 준다기보다는 한 번씩 물에 담갔다가 꺼내주시기만 해도 충분하고요. 평소에는 공중의 습도만으로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만약에 식물 무드 등, 플랜테리어 무드 등을 만드실 때는요. 착생식물로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잠들기 전 은은하게 방 안의 분위기를 만들어줄 플랜테리어 무드 등을 만들어 봤는데 어떠셨어요? 컬러나 디자인, 그리고 식물의 종류는 개인의 취향껏 다양하게 꾸며볼 수 있다는 게 이 플랜테리어의 장점이니까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무드 등 하나쯤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된 8개의 강의는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그동안 저와 함께했던 플랜테리어 이야기들 즐거우셨나요? 플랜테리어를 통해서 싱그러운 분위기도 만들어 볼 수 있고요. 다양한 식물들을 집에서 길러 보시면서 심리적 안정감도 느껴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조금씩 받잖아요. 그럴 때 쾌적하고 산뜻한 집안에서 식물들과 함께 초록의 삶을 살아보시면 저절로 힐링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앞선 강의들을 통해서 식물 키우기의 기초부터 주의해야 될 점, 그리고 공간별 플랜테리어 활용법과 팁들을 쉽지만 좀 다양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노력했는데요. 만약에 다시 한번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찬찬히 살펴보시면서 원하시는 부분들 천천히 따라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저 역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도시농부 식물집사 이해솔이었습니다. 모두 싱그러운 날 되세요. Go!